며느리가 동창회에서 돌아와 혼자 울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 겨우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왜 우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시어머니만 알고 있었습니다. 서현은 동창회 초대장을 받았을 때 망설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25해 만의 모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변호사, 의사, 교수가 되었습니다. 서현만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초대장을 버리려다 시어머니 눈에 띄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동창회 가야지. 서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갈 거예요. 볼 사람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초대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도 가. 내가 차비 줄게. 서현은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가기로 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후회했습니다. 친구들은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마다 고가의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서현의 원피스는 5년 전에 산 것이었습니다. 친구 영미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서현아. 오랜만이다. 요즘 뭐 하고 살아? 서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살림해. 시어머니 모시고. 영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직도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힘들겠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서현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찔렸습니다. 영미가 다른 친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현은 갑자기 무대 위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친구 지연이 물었습니다. 서현아, 남편 뭐해? 아직 그 인쇄소? 서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열심히 하고 있어? 지연이 혀를 찼습니다. 인쇄업은 요즘 많이 힘들다던데. 괜찮아.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서현이 집은 시어머니가 도와주시잖아. 그래도 낫지 않아? 서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현이 시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고 있었습니다. 영미가 와인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서현이는 착하잖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요즘 어딨어?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서현은 그 웃음이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에서 친구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영미 목소리였습니다. 서현이 진짜 불쌍하지 않아? 남편도 별 볼 일 없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돈이 좀 있으니까 그러겠지? 아니면 누가 모셔? 수진이 말했습니다. 들었어. 시어머니가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대. 서현이 그거 노리고 모시는 거 아니야?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서현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 그건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서현은 그 아파트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신 건 남편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남편은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서현도 동의했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서현이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모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현은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동창회에 왜 왔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서현은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인쇄소에서 야근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 계셨습니다. 서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구들의 단체 채팅방에 알림이 떴습니다.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동창회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서현만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오늘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서현은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25년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아도 계속 흘렀습니다. 거실에 놓인 작은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항상 쓰시던 거울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치고 초라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서현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시어머니였습니다. 서현은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아무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서현은 한숨을 쉬며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현아. 동창회 어땠어? 서현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네. 좋았어요. 친구들 만나서 좋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현아. 울고 있지? 서현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니요. 안 울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 들으면 알아. 무슨 일 있었어? 서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현아. 내 방으로 와. 서현은 얼굴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자리를 두드렸습니다. 앉아. 서현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서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무슨 소리 들었어? 서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 나 아는 척 하지 마. 서현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서현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서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렸습니다. 서현이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재산 때문에 모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서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억울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서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현아. 내가 시집 왔을 때 얘기해 줄게. 서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너처럼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 들었어. 서현은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시어머니. 그러니까 내 시할머니는 강원도 시골에 사셨어. 농사짓는 집안이었지? 나는 서울 여대생이었어.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시골로 내려갔어. 서현이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시골로요? 시어머니가 끄덕였습니다. 응.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미쳤다고 했어. 좋은 집안도 아니고 시골로 가다니. 내 친구 중에 은숙이라고 있었어. 그 애가 나한테 그랬어.
시어머니 재산 물려받으려고 효도하는 거지? 서현은 숨을 삼켰습니다.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시어머니가 무슨 재산이 있어? 논 몇 마지기가 전부였어. 나는 그냥 남편이 좋아서. 남편이 어머니 모시고 싶다고 하니까 따라간 거였어. 서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서현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를 3년 모셨어. 힘들었지? 농사일도 해야 하고, 시어머니 간병도 해야 하고. 친구들은 내가 힘들 때 한 번도 안 왔어. 전화도 안 했어. 그냥 멀리서 내가 미쳤다고만 했지? 서현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며느리야. 고맙다. 내가 내 진짜 딸이다. 그 말 듣고 나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울었는데 그날 울었어. 서현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 서현이가 왜 나를 모시는지 나는 알아. 서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서현아.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서현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품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보자기였습니다. 이거 내 시어머니가 주신 거야? 내가 시집 올 때 싸온 보자기야. 서현이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보자기에 내 시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어? 그리고 이제 내 마음도. 서현은 보자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보자기 안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누렇게 바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서현에게 건넸습니다. 열어봐. 서현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거야? 나한테 주셨어. 서현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나는 글을 잘 모르지만 이것만은 쓰고 싶었다. 며느리가 서울에서 이 시골까지 와서 나를 돌봐줬다. 친정 부모도 못 만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나 때문에 고생만 했다. 미안하다. 고맙다. 내가 내 진짜 딸이다. 시어머니가. 서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편지를 40년 동안 간직했어. 힘들 때마다 꺼내봤어. 서현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현아. 나도 너한테 편지 쓸 거야. 서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내가 많이 아프면 그때. 서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서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현아. 나는 내가 왜 나를 모시는지 알아. 돈 때문이 아니잖아. 그냥 가족이니까.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했고 너는 그걸 들어줬어. 그게 다야? 서현이 울면서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은 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아플 때 내가 밤새 간호한 거? 내가 힘들 때 내가 밥 차려준 거? 그런 건 친구들이 몰라. 서현이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서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이렇게 좋은 며느리 만나서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 스탠드 불빛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현아, 내일 내가 너 친구들 만나러 갈까? 서현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해줄까?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효도하는지. 재산 때문이 아니라는 거? 서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며느리 욕하는 건 못 참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현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계셨습니다. 서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전화 좀 하려고. 서현은 신경 쓰지 않고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미 씨 맞죠? 서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영미. 어젯밤 동창회에서 서현 흉을 본 친구였습니다. 서현이 급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전화예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서현을 제지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영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누구시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서현이 시어머니예요. 어제 동창회에서 서현이 만나셨죠? 영미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서현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시어머니가 서현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영미 씨, 어제 우리 서현이한테 무슨 말 했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친구들이랑 한 얘기. 서현이가 다 들었어요. 영미가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현이가 내 재산 때문에 나를 모신다고 했죠?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영미가 말했습니다. 아,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농담이요. 내 며느리가 그 말 듣고 집에 와서 울었어요. 그게 농담이에요. 전화기 너머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영미 씨, 우리 서현이가 7년 동안 나를 모셨어요.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병원비 내고, 약 챙겨주고. 그게 돈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영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모은 재산이 아파트 하나예요. 그거 다 서현이한테 줘도 서현이가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적어요. 서현이는 내 딸이에요. 내가 선택한 딸. 서현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서현이 만나면 잘 대해주세요. 서현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서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현이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서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 며느리 욕하는 건 못 참아. 내가 직접 말해야 속이 풀리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현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영미, 지연,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 명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현아, 정말 미안해. 지연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내 시어머니 전화 받고 많이 반성했어.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너 뒤에서 그런 말 해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서현은 아무 말 없이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 셋 다 시어머니랑 따로 살아. 명절에만 잠깐 봐. 그러면서 너한테 그런 말 한 게 부끄러워. 지연이 말했습니다. 내 시어머니 전화 받고 생각했어? 우리 시어머니한테는 그 정도도 못하면서. 너한테 왜 그랬을까?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서현아. 재산 타령한 건 우리 잘못이야. 서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상처받았어. 25년 친구인데 내가 그렇게 보였다니까? 친구들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서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러셨어. 친구들도 다 사정이 있을 거라고. 나보다 먼저 이해하시더라. 영미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현이 끄덕였습니다. 응. 시어머니도 젊었을 때 친구들한테 비슷한 말 들으셨대. 시골 시어머니 모시러 간다고 미쳤다는 말. 그래서 내 마음을 아셨나 봐. 지연이 말했습니다. 너희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수진이 동의했습니다. 맞아. 며느리 위해서 우리한테 직접 전화하시고. 서현이 웃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원래 그래? 내 편이야. 영미가 서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현아. 다시 친하게 지내자. 이번에는 진짜로. 서현이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셨어. 친구들 용서해주라고. 관계는 끊기보다 이어가는 게 낫다고. 지연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현이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서 나왔어. 시어머니 말 듣고 친구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영미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시어머니한테 사과드리고 싶어. 괜찮을까? 서현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좋아하실 거야? 손님 오는 거? 카페에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4명의 여자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커피잔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서현은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가 없었을 거라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현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 보자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서현을 보며 웃었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왔어? 서현이 옆에 앉았습니다. 네. 사과받고 왔어요. 시어머니가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 서현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전화 안 하셨으면 친구들이 사과 안 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친구들도 원래는 좋은 사람들이야. 그냥 생각이 짧았던 거지. 서현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 진짜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서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7년 동안 나 모셔줘서. 둘은 한참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비디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자기를 서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너 줄게. 서현이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그 보자기였습니다. 서현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건 어머니 건데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내 거야.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주셨듯이. 나도 너한테 주는 거야? 서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보자기에 담긴 마음을 너한테 전해주고 싶었어. 내 시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내 마음. 서현이 보자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서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서현아. 너는 내 딸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내가 선택한 딸이야. 서현이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울고 있는 두 여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서 우는 거야?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현과 시어머니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보자기는 서현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을 건너온 보자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보자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현의 보자기가 되었습니다. 서현은 생각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울었던 그날. 시어머니가 전화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혼자 상처를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울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이나. 서현은 보자기를 꼭 안았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거실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의 마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